자, 이번 시간에는 27장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첫 번째 유리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식, 유리식은 기본적인 성질이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리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중학교 정의도 한번 오래간만에 적어볼까요? 자, 중학교에서 유리수라는 것은 원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이게 이제 원래의 정의고요. 요거를 고등학교에서 유리수 정의를 정말 많이 활용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길게 나타내지 않고 이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유리수란 P분의 Q 그리고 단 PQ는 서로소. 이게 그 정수라는 개념을 쓸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약수, 배수 이런 말 많이 배웠죠? 인수, 그죠? 그리고 서로소란 말은 자연수 또는 정수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정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서로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가 유리수다 그러면 P분의 Q로 표현하고, 근데 이게 요 조건을 빠뜨리면 안 돼요. PQ는 서로소여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분수는 무슨 분수만 사용하기로 했어요? 분수는 기약 분수만 사용하기로 했죠? 기약 분수만 사용해요. 그걸 기억하면 되겠고, 지금 유리수뿐만 아니라 유리식에서도 우리는 기약 분수만 사용해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를 약분합니다. 이런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를 알고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 유리식. 자, 유리식의 기본 성질인데 분수의 기본 성질과 같습니다. 분수의 기본 성질. 분모 분자에다가 0이 아닌 수를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이 성립한다. 그죠? 그리고 분모 분자를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거고요. 자, 분모를 쓸 때는 항상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에 문자를 사용할 때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꼭 써줘야 돼요.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그 서술형 평가를 보는데 분모에 문자를 사용하게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0이 아니다는 조건을 안 쓰면 감점입니다. 저 맞았는데 왜 감점이에요? 근데 감점을 해요. 그래서 0이 아니다. 분모에 문자를 쓸 때는 꼭 조심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 우리 엄청 했던 거죠. 그죠? 약분. 정의 기억나나요? 약분. 분모와 분자를 공통인수로 나누는 것. 그죠? 그걸 약분이라 하고요. 약분.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 m이 있을 때 나누어서 우리는 기약 분수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약분이라 하고, 통분이란 말은 분모와 분자,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 대수 비교해서 분모를 같게 하는 거였죠. 그죠? 이 정의가 똑같아요. 통분은 분모와 분자의 어떤 수를 곱하는 건데 왜 곱하느냐?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수였는데 지금은 같은 식이 되겠죠? 같은 식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통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개념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암기하고 있다면 요 고등학교 수학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의 연산도 똑같아요. 유리수의 연산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단지 차이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ABCD는 다항식이고요. 분모가 같을 때 공통 분모, 그죠? 공통 분모로 덧셈 뺄셈 하고요. 그리고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는 거 기억나죠? 그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은 우리는 뭐로 바꾸죠? 자, 그럼 적으세요. 이거는 초등수학부터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동일합니다. 나눗셈을 그냥 하는 경우는 매우 간단할 때만 하고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그죠? 자, 역수의 곱셈 셈으로 바꿔요. 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 수학을 하더라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역수란 말도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역수라는 말은 곱하여 1이 되는 두수.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의들은 그대로 쓰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또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수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했죠. 역수를 만드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입니다. 분모, 분자를 바꾼 수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4야. 그럼 4의 역수는 4가 1분의 4였기 때문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다항식도 똑같아요. 다항식도 똑같이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례식. 초등학교 수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이 비례식이. 그죠? 비례식 기억나죠? 비율, 비례식. A 대 B는 C 대 D를 만족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곱하냐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기억나죠? BC equal AD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B를 비율로 바꿀 때 여러분 기억나요? 자, 이거 좀 정리해 볼까요? B ratio. B는 앞에 있는 것이 비교량입니다. 비교량 대 뒤에 있는 것이 기준량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죠. B라는 것은 수가 아니에요. B라는 것은 크기 비교입니다. 크기 비교. 그래서 불편해요. 편리한데 불편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로 바꾸죠? 비율로 바꾸죠. 자, B를 비율로 바꾸는 거예요. 이 비율은 왜 바꾸냐면 B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수로 바꾸는 거야. 근데 조건이 있죠. 비율은 자, B가 주어지면 기준양분해요. 반드시 기준양이 분모로 가야 됩니다. 기준양분의 분자가 비교량이에요.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 초등수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초등수학에서 이 엄청난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A 대 B를 한다면 이제 여기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한다면 인데요. 근데 방금 전에 오른쪽에 A 대 B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A 대 B를 하면 B이면 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A 대 B면 얘를 B분의 A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B를 B율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대 B가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수식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 그럴까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당연히 C 대 D는 D분의 C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수가 기준량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결과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쓰면은 AD equal BC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양변을 자 보세요. 이 식을 나누기 BD로 나눠보세요. BD. 양변을 BD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왼쪽에 있는 식처럼 D분의 A, B분의 D, B분의 A equal D분의 C가 됩니다.
같은 수예요.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로도 역도 성립해요.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를 또는 식을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 지식이 이미 초등수학이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비례 식, 비율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AD equal BC로 만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왜 만족하는지 혹시 이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B분의 A 플러스 B와 D분의 C 플러스 D 갑자기 얘가 왜 같지? 이것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히 여러분들 메모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모로 분자를 하나씩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B분의 A 더하기 B분의 B 1이라는 뜻이에요. D분의 C 더하기 D분의 D 1이라는 뜻이에요. 등식의 성질이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등식은 만족한다. 등식의 성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 1을 더할 때는 이건 당연한데 갑자기 분자를 올리니까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달라 보여요. 그래서 수학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식을 여러 번 막 써보면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고등수학을 충분히 준비하고 올라간 아이를 늦게 공부 시작한 아이가 쫓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열심히 할 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현명하게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변에서 같은 수를 빼도, 그죠? 2를 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메모를 해둬요. 얘를 메모를 안 해두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B 1입니다. 이퀄 D분의 C 마이너스 D분의 D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만족한다. 이걸 성립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가 증명을 할 거야. 이거는 A-B분의 4번하고 5번은 증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자, 이거는 별표를 해두고요. 뒤에서 왜 이 식이 성립하는지 증명을 할 겁니다. 자, 보자. 하나씩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유리식은 분모에 다항식이 있는 식이에요. 분모에 다항식이 있는 식. 일반적으로는 분수식을 말해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다항식은 유리식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리식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에서 유리수는 이퀄 정수분의 정수죠. 그죠? 이때 이 정수, 분모 정수가 1이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정수는 유리수죠? 똑같아요. 원래는 유리식은 다항식분의 다항식입니다. 원래 유리식의 정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게 정의예요. 다항식분의 다항식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분모에 있는 이 다항식이 상수항이어도 되잖아요. 상수항도 다항식입니다. 여러분 다항식의 정의 기억나나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봐요. 다항식의 정의는 이게 한자라 만을 따잖아요. 근데 이 다항식의 정의에서만 하나 이상이에요. 이름 같아서는 둘 이상인 것 같죠? 근데 다항식의 정의가 하나 이상의 항이에요. 하나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러면 단항도 다항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도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대로만 본다면 유리식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기 때문에 분모에 항상
x에 관한 식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다항식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항식도 분모가 1인. 자, 여기 분모에 1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도 유리식이 맞습니다. 자, 분모를 쓸 때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꼭 쓰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밑줄 그어요.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이거 헷갈리는 학생 의외로 많아요. 다항식도 유리식이다. OX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유리수의 정의를 떠올리면 돼요. 유리수의 정의. 모든 정수는 유리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이제 다항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공통 인수로 나누어서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가 되도록 만들어서 써요. 우리가 분수를 쓸 때는 기하 분수를 사용하듯이 분모와 분자를 서로수가 되도록 만들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통분이라는 말은 언제 사용한다고 그랬죠? 통분, 덧셈, 분수의 덧셈, 뺄셈, 크기 비교 할 때 통분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이 통분은 보통 각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는데요. 통분을 언제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지만 통분이란 말이 나오면 덧셈 뺄셈, 분수의 덧셈 뺄셈, 그다음에 크기 비교 이렇게 이제 개념을 딱 정리할 수 있다면 문제의 풀이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분수의 덧셈, 그다음에 뺄셈, 그다음에 대수 비교, 크기 비교, 대수 비교 둘 다 맞아요. 대수 비교 할 때 분모를 통분합니다. 자, 최종 배수를 만들어 줘요. 자, 약분이란 말은 그리고 통분이란 말 아까 이제 이해했죠. 그죠? 약분하여라. 그러면 공통인수,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로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수끼리, 그 다음에 문자끼리 나누어 주죠. 이때 이제 우린 곱셈 공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4b의 제곱분의 5a로 아마 다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번 같은 식을 많이 풀 거예요. 다항식을 인수 분해를 해서 공통인수를 찾습니다. 인수 분해를 통해서 찾아요. 그리고 x 플러스 2 분의 3x 플러스 2인데 맨 처음 이런 문제를 낼 때는 문제의 조건에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빼줘요. 이렇게 이런 조건을 꼭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을 통분하라고 그랬죠. 통분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두 개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인수분해해야 돼요. 인수분해해서 공통인 인수를 먼저 찾고, 자, 그러면 여기서 x-3이 공통인수네요. 그죠? 그럼 x-3에다가 나머지 두 인수를 곱하면 최소 공배수, 분모 분자에다 열심히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유리식의 덧셈, 뺄셈 뭘 사용한다고요? 통분. 분모가 같은 경우 분모가 다를 때 둘로 나눈대요. 자, 일단은 분모가 같을 때는 너무 쉽죠. 공통 분모에다가 분자의 덧셈과 뺄셈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단은 분모가 다르면 아까 말한 대로 통분을 하는 거예요. 자, 보기 3번을 보자. 간단히 하여라. 간단히 하여라. 그러면 덧셈 뺄셈. 자, 분수를 간단히 하여라. 통분하여 계산하여라.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전부 다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최소 배수를 만들어 주면 지금 최소 배수 여기서는 뭐냐면 그냥
굉장히 지금 복잡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보통의 경우는 분자를 분모의 차수보다 낮춥니다. 보통의 경우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서 몫을 따로따로 계산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약분을 해서, 자, 이거는 분모 분자 약분되는 거를 찾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약분되는 걸 찾아서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분모의 최소공 배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식을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이게 제일 쉽죠. 유리수의 곱셈, 우리 아마 분수의 곱셈 기억날 거예요. 제일 쉽죠. 곱하기 전에 분모 분자 약분을 해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다항식이기 때문에 인수를 찾아야 되니까 약분을 먼저 해요. 그래서 약분을 합니다. 약분을 하고요. 그래서 분모와 분자가 서로서인, 이것도 똑같아요. 기약분수라고 해요. 똑같이 부릅니다. 숫자만 기약분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리식도 기약분수가 있어요. 자, 곱셈일 때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합니다.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고요. 곱하기 전에 약분하고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요. 자, 그 다음에 결과는 항상 분모와 분자가 서로서인 유리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기약분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하분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을 간단히 해야 하는데 인수분 해야 돼요. 분모 분자를 전부 다 인수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수분 한 다음에 이렇게 분모 분자 약분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약분되는 거 찾는 겁니다. 여기 x-2,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 2x-3, 2x-3 모두 약분되네요. 그죠? 남는 것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수분해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바이스 4번 분모 또는 분자가 유리식인 식의 연산인데요. 좀 복잡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분수의 분수 기억나죠? 분수의 분수 이런 경우는 자 분수에서 안쪽 끼리의 곱을 분모, 그 다음에 바깥쪽의 끼리의 곱을 분자로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메모해 두세요. 자, 안쪽 끼리의 곱을 분모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끼리의 곱을 분자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BC분의 AD가 되는 거예요. 또는 요거는 뭐냐면 요 식을 왜 갑자기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갑자기 곱하기 C분의 D지? 왜냐하면 요 나눗셈은 이퀄 한번 써봐요. 지금 분자를 분모로 D분의 C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준 겁니다. 자, 이것도 잘 메모를 해두세요.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이해하면 이건 뭐 암기해서 푸나 이렇게 식을 개념을 이해하고 푸나 속도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죠. 자, 유리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맨 아래쪽에서부터 차례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x 더하기 x분의 1은 분모,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통분. 그럼 x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자, 이것은 1이니까, 자, 안에 것끼리 바깥의 것끼리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되겠고, 다시 한번 x 빼기를 해서 계산하고, 그러면 여기도 분자도 요 x가 있는데 1분의 x잖아요. 그죠? 분모, 분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차례대로 분모끼리 통분하고요. 분자끼리 통분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분모, 분자,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서 분모끼리 분자끼리 통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분모, 분자가 최소 공배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분모 분자에 원래는 분수, 분모가 x, y의 제곱이 있는 건데 그거를 생략해 준 것 같네요. 이제 그런 다음에 분자를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모는 공통 인수로 나누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약분을 하는 거죠. 분모지 약분하니까 y분의 x 플러스 y가 되는 거예요. 자, 비례식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비례식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비례식이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의 입이 AB 대 AB와 CD가 같을 때 이거를 비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두 개의 B가 같다를 비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를 왜 B분의 A 이퀄 D분의 C가 되는지 설명했죠. 기준양분의 비교량입니다. 그러니까 B에서 D에 있는 것이 기준양이 돼서 A 대 B는 B분의 A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비례식. 이제 비례식을 A 대 B는 B 대 C로 나타내도 되고요. B분의 A는 D분의 C 얘도 비례식입니다. 똑같은 비례식이에요. 자, 아까 했죠. 양변의 1을 더한다. 양변의 1을 뺀다. 근데 갑자기 얘를 보면 2번과 3번을 보면 이게 뭔 식이야?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식을 만드는 과정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2번 나누기 3번. 분모가 똑같잖아요. 그죠? 2번 나누기 3번을 한 거예요. 자, 뭐냐면 2번 나누기 3번이라는 것이 자, 이걸 원래 쓰면은 이렇습니다. 분수로 써볼게요. 자, 2번의 경우 2번 나누기 3번이니까 b분의 a 플러스 b를 b분의 a 마이너스 b로 나눈 값은 똑같은 수니까 d분의 c 플러스 d를 d분의 c 마이너스 d로 나눈 값과 같죠. 같은 수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분모 분자 곱하게 되면 자, 분모 분자 곱하게 되면 이때 공통 인수 b가 약분이 되는 거예요. 이 뒤도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b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d분의 c 플러스 d 요거 쉬운 식 아니에요. 절대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려운 식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3 나누기 2를 하면 a 플러스 b분의 a 마이너스 b 이퀄 c 플러스 d분의 c 마이너스 d 그래서 요거는 꼭 별표를 해놓고 유도 과정을 꼭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이런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의 경우 이렇게 세 개의 b가 같다라고 하면 그 값을 k로 놓습니다. 이거는 거의 공통으로 이렇게 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퀄 k로 놓으면은 a는 bk, c는 dk, 그 다음에 e는 fk라고 이렇게 이제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죠. 분수보다는 정수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대입하면 a 플러스 d 플러스 e는 bk, dk, fk니까 k를 공통으로 묶어서 양변을 b 플러스 d 플러스 f로 나누게 되면 k는 어때요? 똑같죠? 그죠? 물론 이제 분모는 여기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얘도 k, 이 값도 k 같잖아요. 그래서 b분의 a 이퀄 d분의 c 이퀄 f분의 e는
분모끼리 합분의 분자끼리 합과 같다. 자, 이거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이 식. 많이 이용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분수의 성질에서는 우리가 통분을 하잖아요. 그죠? 분수의 성질에서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이 만족한다. 그죠? 값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변형하면 b분의 2에도 같은 수를 곱하고 p, d분의 c에도 같은 수 q를 곱하고 f분의 2에도 같은 수 r을 곱해봐요. 그럼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식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도 어때요? 그럴 때도 분모의 합, 분자의 합, 분모의 합, 분자의 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매우 복잡해 보이도록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별표를 하고 눈여겨봐야 돼요. 쉬운 식이 아니에요. 자, 보자. 여기 보기 7번을 볼까요? 3x는 2y로 돼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 y는 2분의 3x로 대입하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대입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러지 말자. 왜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비례식을 배웠으니까 양변을 6으로 나누면 이 값은 뭐분의 뭐가 돼요? 자, 2분의 x 이퀄 3분의 y가 되는데 이 값을 k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x를 2k, y를 3k라 두고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매우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가 비례식을 배웠으니까 x는 2k, y는 3k로 만든 다음에 대입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분수보다는 정수가 편합니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비례식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게 더 이제 편하다는 거고요. 자, 8번을 보자. XYZ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주어졌죠. 여러분, 저번에 선생님이 지우, 지부, 라를 이용해서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설명했는데 기억나나요? 이거 뭐냐면 평면이에요. 둘 다 평면입니다. 그러면 평면과 평면의 교선. 자,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한다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잖아요. 그죠? 이 해라는 것, 연립방정식 해는 뭐냐면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기죠? 교선입니다. 교선. 교선이 생겨요. 교선. 교선이 생겨요. 그래서 xy 값을 직접은 못 구하지만 이 b는 구할 수 있어요. 교선. 자, 여기서도 미지수를 3개나 되니까 적당히 수를 곱하고 빼고 해서 가감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가감법을 사용해서 한 문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면 y는 2x, z는 4x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x 대 y 대 z는 x 대 2x 대 4x로 표현할 수 있고 1대 2 대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이용해서 두 평면이 만나는 교선의 방정식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하에서 공간 벡터, 공간에서 배워요.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에서 기하를 배우거든요. 재밌어요. 기하. 거기에서 요걸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 9번을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순화식을 써넣어라. 분모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밑에 풀이를 봐가면서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2가 왜 6이 되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도 등식은 만족하죠. 그죠? 그리고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한 거니까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a-이게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빈칸을 한번 채워봐요.
밑에 식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3a-2c도 마찬가지죠. 분모 분자에다 3을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분모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도 분수의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모끼리 분자끼리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3b 마이너스 2d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과정 연습 많이 해야지 돼. 이거 헷갈려요.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 2번 식도 자, 이렇게 식이 3분의 1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보세요. 분모 분자에다 3을 곱했어요. 그리고 분모 분자에다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 4를 곱했어요. 그죠? 다 더해죠? 그런데 그 값은 크기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도 값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리고 분모의 합, 분자의 합도 결국에는 값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자꾸 써봐야지 돼요. 써서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누누이 강조하지만 비례식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뭐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애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서야 겨우 우리가 본문 설명이 끝났고요. 내용이 많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배운 수는 대부분 유리수입니다. 기억나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부터 분수를 배우게 되죠. 그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모두까지 우리 6년 동안이나 5년인가요? 6년이네. 6년 동안이나 유리수를 배운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유리식을 간단히 하라.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자, 여기서 우리가 가분수를 생각하면 돼요. 가분수.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네? 이럴 때는 분자를 분모로 나눕니다.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차수를 분모의 차수보다 낮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나눗셈 연습 많이 하세요. 직접 나누세요. 직접.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것만 나누자면 이게 이제 1차든 2차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3x 더하기 3이 되겠고 1 이렇게. 그러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1인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분수식은 3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변형을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덧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나타낸 다음에 이렇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모든 수를 다 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두 개씩 따로따로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 한꺼번에 할래요. 근데 한꺼번에 하면 귀찮아요. 왜냐면 요 분자 하나마다 3차식이 돼야 됩니다. 분자 하나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주 절묘하게 묶는 게 보이죠? 자, 분자가 상수가 되도록 두 개를 묶는 거예요. x 플러스 1과 빼기 x 플러스 3을 하게 되면 x 양이 소거되고 수만 남아요. 마찬가지로 x 플러스 5와 x 플러스 7 빼니까 2만 남죠. 이렇게 분자가 간단히 나타나게 되는 두 개씩 묶어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오케이? 이런 방법들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사용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름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부분분수라고 해요. 부분분수는 수뿐만 아니라 식에서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두 수 또는 두 식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a, b분의 1이야. 자, 그러면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1 이렇게 외워요. 한글로 외워요.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1,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 오케이? 근데 실제 이걸 외우기 좀 쉬운 게 뭐냐면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잖아요. 그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잖아. 자, 이때는 얘는 기본적으로 뭐에서 뭐를 빼든 다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막 나중에 음수 나오고 그러면 엄청 귀찮아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A보다 B가 더 큰 식일 때. 근데 선생님 문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개수가 양수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개수가 양수가 되는 식에서 빼면 돼요. 양수가 되도록 빼면 됩니다. 그럼 실제 보세요. 우리가 수가 B가 더 커요. 그러면 어때요? 분수를 바꾸면 A분의 1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큰 수 빼기 작은 수예요. 그래서 큰 수 빼기 작은 수라고 외우면 이게 헷갈리지가 않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 처음에 공부할 때 두 수의 곱은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1, 큰 수 빼기 작은 수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두 수의 곱일 때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1, 큰 수 빼기 작은 수 이렇게. 그러면 수도 두 분수의 차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다항식의 곱도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큰 수 빼기 작은 수 이렇게 두 분수의 차로다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변형하게 되면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약분이 되거나 소거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노트를 준비해 주고요.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1번을 한번 풀어봐요. 자, 1번.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니까 연습장에다 이렇게 써요. 연습장에다가 실제 간단한 거 빼고는 이게 한 땀 한 땀 다 나눠요. 3x-14, x-5 이렇게 3x-15 빼면 1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거는 3 플러스 x-5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많이 걸리죠. 그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한 땀 한 땀 직접 나눠봐야 돼요. 자, 나눠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나눠야 되겠죠?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얘가 상수항이 보통은 소거되는데 뭐 소거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기선 소거되네요. 그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분자가 상수만 남도록 x가 소거되도록 묶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이 두 개씩 계산해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x-5분의 1 빼기 x-3분의 1. 자,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x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5 하고 2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자 2를 앞으로 빼내고 분모를 다 곱하는 거잖아요. x-2, x-3, x-4, x-5하고 자 앞에 것은 x-2 곱하기 x-4를 전개해야 되겠고요. 빼기 x-3, x-5를 전개해서 빼줘야 됩니다. 2차 항이 소거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끝에까지 다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얘는 분모는 그대로고요. 분모는 그대로고 그러면 2배 2x-7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가 길어요. 그래서 빨리 풀려고 하면 안 돼. 풀이가 기니까 천천히 풀면 됩니다. 자, 1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2번의 경우는 이거는 너무나 확연합니다. 뭐냐면 자, 2번의 경우를 이제 문제를 볼 때 얘를 부분 분수로 만들어야지 라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모가 두 수 또는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2차식이 편해요? 1차식이 편해요? 당연히 1차식이 편하죠. 그래서 얘를 부분 분수로 만들어줍니다. 1차식 분의 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요거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요거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2번. 큰 수 빼기 작은 수인데 양수가 나오면 좀 좋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x-1에서 x-2를 빼면 1이 남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x-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양수가 되도록. 그러면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작은 수분의 1이에요. 그래서 x-2분의 1 빼기 x-1분의 1입니다. 요걸 이제 막 헷갈려서 쓰면 안 돼요. x-1분의 1 빼기 x-2분의 1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로 외워야 돼. 말로. 부분수는 큰 수 빼기 작은 수분의 1 하고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하니까 여긴 다 이 차가 1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빼는 요 값이 전부 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다행히도 큰 수 빼기 작은 수를 하면 전부 다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2번의 식을 하면 얘는 전부 다 x-1분의 1 빼기 x-2분의 1 작은 수분의 1 선생님 순간 헷갈렸다. x-2분의 1 빼기 x-1분의 1 플러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x에서 x-1을 빼야지만 1이 되죠. 그러니까 큰 수가 x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x-1분의 1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만 헷갈려요. 처음에만. 여기서도 x 플러스 1에서 x를 빼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큰 수예요. 그러면 뒤에서는 작은 수분의 1 빼기 큰 수분의 1을 해야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얘도 작은 수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소거되는 항들이 있는 거예요. 자, 소거되는 항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거되는 항들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남는 것은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건 이제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부분 분수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많이 사용해요. 연습을 좀 충분히 해주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27-2번을 보자. 자, 밑줄 그어볼까요? x에 관한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인데요. 이때는 항등식은 대부분이 계수비교법을 사용합니다. 계수비교법. 좌변과 우변의 계수가 같아요. 을 사용합니다. 계수가 같아야지만 어때요? x에도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겠죠. 그죠? 그랬더니 딱 보니까 통분한 다음에 분자를 계수 비교하면 되겠죠. 수치 대입법보다는 거의 다 계수 비교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전개하면 자, 좌변과 우변 분모는 같으니까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야 되는데 좌변은 3x고 우변은 복잡하죠.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의 계수 0, 여기 x의 계수 3, 상수항 0 이렇게 미지수 ABC 3개, 방정식 3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ABC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도 보면 자, 우변을 통분하면 좌변이 되겠죠. 그죠? 우변을 통분하면 좌변이 됩니다. 그래서 우변을 통분하는 거예요. 통분해서 계수비교법.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x의 제곱의 계수는 0이고요. x의 계수는 1이고요. 상수항은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밑줄 그어볼까요? x에 관한 항등식.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수 비교법을 사용합니다. 계수 비교법. 자, 1번은 간단하니까 1번만 같이 한번 해보자. 1번. 자, 좌변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우변만 통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 비교할 거예요. 자, 우변을 통분해 보세요. 1번. 자, 그럼 분모는 x-1분의 x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 같은 수를 곱해야 되니까 a x의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 하고요. x-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전개해주면 돼요. 그리고 전개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dx 마이너스 c.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그죠? 자, x 분모는 변함이 없어요. 분자만 변하니까.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전개해 주는 겁니다. a 플러스 bx의 제곱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b로 쓰는 c 마이너스 bx 자, 그리고 a 마이너스 c. 자, 이렇게 되는데 x의 개수가 3이고요. 상수항이 1이에요. 자, 그러면 최고차항은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b는 0이에요. c 마이너스 b는 3이에요. a 마이너스 c는 1이에요.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식은 있잖아. 이렇게 세 개의 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걸 한꺼번에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냥 플러스 하면 다 소거되고 a만 남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a가 4가 되겠어. a는 2예요 라고 풀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도 이제 대입하면 b, c 값을 구할 수 있죠. 쉽습니다. 항등식 조건은 계수 비교법을 많이 사용해요. 자, 2번도 한번 나중에 2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3번을 볼까요? A, B, C가 1이랍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개 이제 공식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변형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자, 이건 밑줄 긋자. A, B, C가 1이야. 그리고 나서 다음 유리식 P의 값을 구하라는데 A, B, C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A, B, B, C, C, A 보이나요? A, B, B, C, C, A 여기서 어, C를 AB분의 1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B를 C분의 1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식을 변형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ABC가 1로부터 C는 AB분의 1로 C의 값을 바꿨네요. 그러니까 문자를 줄이는 겁니다. 문자를 줄이는 거예요. C는 AB분의 1로 바꾼 다음에 모든 C에다가 AB분의 1을 대입했네요. 일단은 문자의 수는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가 가간법, 대입법 기억나죠? 또는 대입법을 사용하잖아요. 연산할 때, 그죠? 연립방정식을 풀 때. 근데 이 가간법과 대입법이 뭐 하는 거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 둘 다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겁니다. 미지수를 줄이는 거예요, 개수를. 그래서 C는 AB분의 1로 해서 다 대입합니다. 식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분모분제 약분되는 거 쓰고 계산을 다시 하게 되면 자 분모가 모두 똑같은 분수가 돼서 그냥 더하면 됩니다. 그럼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에서는 ABC가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2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별표를 해두고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1번은 바로 미지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전개를 해줘야 돼요. 전개. 분모를. 이런 게 바로 통분했네요. 통분해가지고 분모의 최종 배수를 해서 분자를 통분했네요. 선생님 같으면은 전개를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도 전개를 하니까 그죠? 먼저 전개를 했을 것 같은데 통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전개를 했네요. 여기 해설에서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ABC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하면 분모와 분자 자, 이렇게 공통항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꼭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이런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급할 때 만약에 ABC가 정수 조건이라고 가정하면 왜냐면 모든 수에 대해 성립해야 되거든요. ABC가 어떤 수든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수유급이 1이 되는 경우는 ABC가 모두 1인 경우를 해서 대입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편법이에요. 편법. 이런 거 괜히 사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참고를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7-3번을 볼까요? 자, AB가 1입니다. 자, 우리 1번만 같이 풀어보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어떻게 이용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간단하죠. 얘는 그냥 분모를 통분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 B 플러스 1, 그리고 B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분모를 전개하면 AB 플러스 A 플러스 P 플러스 1이고 A 플러스 P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서 AB가 1이라고 했으니까 분모 분자 같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경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미지수가 3개 정도 돼야지 좀 어렵다라고 느낌을 받습니다. A, B에다 1을 대입하면 분모 분자가 같아요.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7-4번. 자, 본격적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이거 굉장히 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식을 내가 막 변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연습을 할 때 다항식을 변형하는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암기했던 자, 다항식, 곱셈 공식들이 쭉 나와 있네요. 그걸 떠올리면서 열심히 변형하는 거예요. 일단은 제곱식은 너무 쉽죠. 주어진 조건을 양변을 제곱하면 바로 나옵니다. 세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세제곱하면 돼요. 그랬을 때 그리고 x만 이런 게 마이너스로 변했네.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3번을 구하면 4번은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세제곱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제곱한다.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풀이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냥 x-x분의 1의 제곱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뺀 것과 같구나. 오케이? 요거는 이제 풀이 방법을 밑줄을 펴놓고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 때 다 떠올라요. 그러면 3번은 쉽죠? 3번도 여기서는 이걸 변형을 해서 지금 요거로 x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제곱으로 바꿨는데요. 이 풀이 방법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네요. 3번과 4번 이렇게 특이한 풀이 방법을 별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써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다시 한번 별표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또 보면 됩니다. 자, 어드바이스 1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2번. 요 식은 여러분들 이걸 보자마자 양변에 x를 곱해서 요거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오메가 기억나나요? 오메가? 엄청 강조했던 오메가. 오메가 허근을 오메가로 표현하는 방정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쿨 0. 이 두 개의 방정식의 근만 우리가 근을 오메가, 여기 안쪽을 좀 오므려야 됩니다. 오메가로 씁니다. 오메가라는 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의 방정식에서만 오메가라는 근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러면 보세요. 오메가가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0이 근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x 플러스 1 곱해서 만든 x의 세제곱 플러스 이퀄 0의 근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을 떠올려서 오메가 근은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면서 동시에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도 0이다. 이렇게 해서 풀었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식입니다. 유명한 식이에요. 자, 27-4번. 이건 아니에요. 이 식은 오메가 아닙니다. 왜냐면 1의 부호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마이너스잖아요. 이건 오메가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양변을 얘가 혹시 이거 기억해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퀄 0인데 양변을 x로 나눌 수가 있나요?
이 x가 0이 아닌 경우에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0이 아닌 수로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x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x가 0이 아니라는 것은 판별식. 여기서 판별식 d를 사용하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죠? 여기서 한번 구해보세요. 자, d를 구해보세요.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어때요? 이 값은 일단 양보다 큽니다. 그죠? 0보다 커요. 그러니까 근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고요. 이걸 만족한 x의 값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x에다 0을 대입하면 등식이 만족하지 않아요. 그죠? 마이너스 1과 0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0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눈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0으로 x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세계항을 x로 나눠줘 봐요. x로 나눠주면 분모분자 약분이 되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을 x 빼기 x분의 1은 1입니다로 주어줘도 되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0으로 주어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얘를 제곱하면 되겠고, 그죠? 3번은 어떻게 할지 3번 한번 해보세요. 아니, 3번이 아니라 2번. 자, x 마이너스 x분의 1이 1이야. 그걸 이용해서 2번을 x의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을 만들어 보세요. 자,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직접 안 됩니다. 뭐냐면 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x 플러스 x분의 1을 세제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x 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죠. 이건 역수니까 곱이 1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빼기 3 x 플러스 x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x 플러스 x분의 1을 계산해야 됩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풀이를 봤죠. 자,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을 한 다음에 플러스 2를 하면 됩니다. 4를 하면 됩니다. 4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값이 1이었잖아요.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4니까 5가 됩니다. 결국에 x 플러스 x분의 1 값은 풀마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지금 x의 범위가 없죠? 그죠? 풀마 루트 5 둘 다 가능해요. 이거를 대입해야 됩니다. 자, 이 값을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자, 대입해 볼까요? 자, 그러면 풀마 루트 5의 세제곱에서 빼기 3 곱하기 풀마 루트 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제곱이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풀마 5 루트 5 마이너스 마이너스 풀마, 여기선 마이너스를 곱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풀마에다 마이너스를 곱하죠.
그럼 부호가 마플이 됩니다. 마플. 자, 그래서 얘는 마플. 자, 마플. 그리고 3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두 가지입니다. 앞에 게 플러스일 땐 뒤에 게 마이너스예요. 이게 좀 헷갈릴 거야. 앞에 게 플러스 5 루트 5이면 뒤에 거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에 게 마이너스 5 루트 5라면 뒤에 건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복, 부호, 동순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2 루트 5가 되겠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 루트 5가 돼서 한꺼번에 쓸 수 있겠네요. 풀마 2 루트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내가 수나 식을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나 식을 자유자재로 쓰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 쓰면 쓸수록, 문제를 풀면 풀수록 숙달이 돼요. 정확하고 빨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자, 여기서 4번도 한번 해볼까요? 4번. 4번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도 한번 별표를 해두고요. 별표를 한번 해두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분의 1 이걸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나중에는 합차공식이 바로 떠오릅니다. 합차공식 바로 떠올라요. 자, 그래서 4번도 한번 써봐요. x의 제곱의 제곱 빼기 x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합차공식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그리고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x분의 1이에요 라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아는 거지 처음에 못 풀어요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드디어 비례식이 나왔습니다. 비례식. 자, 이렇게 분수가 서로 같다. 그럼 얘를 K로 둡니다. 일단은 요거예요. 정석. 요거예요. 분수끼리 같다라고 주어지면 무조건 걔를 K로 둬요. 비례식인 경우. 그런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대로 두면 얘를 K로 둡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변에 2와 4와 5를 곱하면 되겠죠. 이것도 특별한 꼴이에요. 뭐냐면 자 1번, 2번, 3번씩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냥 변끼리 둬요. 특별한 식이에요. 특별한 식. 이거는 한번 메모를 해두고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z 플러스 x 얘는 변끼리 둬요. 변끼리 더합니다. 그래서 2배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퀄 그러면 9가 되겠네요. 9가 아니라 11이 되겠네요. 그죠? 11k가 돼요. 양변을 2로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분의 11k가 되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x 플러스 y가 2k잖아요. x 플러스 y가 2k잖아. 그럼 z를 구할 수 있죠. 이게 2k니까 그죠? z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y 플러스 z가 4k니까 x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차례대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x, y, z를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여러분 b는
항상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냅니다. 분수비로 나타내는 경우 없어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요. 그래서 분수여지만 이거를 양변의 세항에 2를 곱해가지고 3대 1대 7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쉬워요. 2번도 XYZ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분모를 통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분. 그럼 어때요? 양변에 세항에 K를 곱하면 K가 모두 소거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3과 7과 21이니까 21. 세항에 모두 2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56대 48대 20이 되는데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 그래서 공통인수로 나눠서 4로 나눠서 16대 12대 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XYZ에다 그대로 아까 구했던 대로 K값으로 대입해서 정리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비례식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이들 중에서는 이게 K로 나타내지 않고 X 대 Y 대 Z가 3대 1 대 7이니까 그냥 X는 3, Y는 1, Z는 7로 대입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물론 이제 급할 때는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문제를 제대로 풀 때는 이런 방법 사용하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안 좋은 습관 들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X 대 Y 대 Z를 구하라. 자, 이것도 1번만 해볼까요? 1번. 자, 이것을 K로 둡니다. equal K.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2Y는 2K. 차례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Y 더하기 3Z는 3K. 그 다음에 Z 더하기 4X는 4K.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미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그죠? 미지수가 3개, 방정식 3개니까 이거를 연립방정식 풀어가지고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걸 1번, 2번, 3번으로 하면 1번과 2번을 먼저 푸는 거예요. 1번과 2번에서 y를 소거할 수 있죠. 그죠?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 쉬워요. 하나만 구하면 됩니다. y를 소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번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2y는 2k가 되겠고요. 2y 더하기 3z는 6k가 됩니다. 자, 이걸 빼줘요. 이렇게. y가 소거됐죠? 그럼 x 3z는 마이너스 4k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3번 거 어때요? 연립해서 풀면 여기서 z를 소거해도 되고 그 다음에 x를 소거해도 됩니다. z를 소거해 볼까요? 자, 3번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자, 계산해 볼까요? 더해 볼까요? 그러면 3z 더하기 12x 이퀄 3, 4, 12k 이렇게. 그런 다음에 더하면 플러스 하면 z가 소거돼요. 그리고 계산하게 되면 13x는 8k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x는 13분의 8k. 자, 확인해 봅시다.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지? 어디 숫자가 틀렸나 보다. 보니까 분모가 5인 간단한 수로 나타나는데 선생님이 뭔가 중간에 계산이 틀렸나 봐. 한번 찾아봐요.
어디 보자. 금방 찾았네요. 미안합니다. 어디냐면 양변에 1을 곱해야 되는데 3z에다가 2를 곱하면 6z가 돼야 되겠죠. 그죠? 금방 눈에 띕니다. 그래서 빨리 풀면 안 돼. 선생님도 이제 좀 지쳤나 보다. 자, 그럼 이거를 그래도 제대로 풀어보자 얘들아. 여러분 제대로 풀어보세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z. 자, 그러면 보자. x-6z 이퀄 마이너스 4k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서 다음에서는 곱하기 3이 아니라 곱하기 6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6z 플러스 24x는 64 24k 하고 더하는 겁니다. 플러스 그러면 6z가 소거되겠고 25x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25분의 20인데 5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5분의 4k 이렇게. 계산은 빨리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때 실수가 나오게 돼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실수는 줄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풀이 과정은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2번도 그대로 대입하면 금방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7-6번을 보자. 0이 아닌 세 개의 실수 ABC가 다음과 같습니다. 유리식의 값을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례식은 항상 K로 놓습니다. 비례식은 그래서 K로 놔요. 모음 답안.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미지수 3개, K는 미지수라고 보진 않아요. 어떤 특정한 수, 정해진 수로 보는 겁니다. 미지수 ABC 3개, 방정식 3개니까 ABC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변변이 더하면 오케이. 아주 간단하게 요게 되는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거 별표 3개 두고요. 여기서 K는 1이네? 바로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많은 아이들이 요거 서술형 문제 내면 바로 걸려들어요. 자, 요거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양변을 어떤 수로 나눌 때는 반드시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별표 3개 나와요.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 그럴 때는 두 가지 경우로 꼭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 서술형 내면 하여튼 거의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양변을 문자로 나눌 때는 항상 얘가 0인지 아닌지 그 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없으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이렇게 세 개의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식을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K가 1일 때와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두 가지로 됐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풀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서는 2일 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니까 하나씩 이항해서 이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 뭐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 C 더하기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래서 대입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이다. 야, 꼬박 걸리네, 꼬박. 선생님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끝이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우리 1번만 풀고 끝내도록 하자. 유리식의 값을 구하래요. 자, 비례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이퀄 K라 두고 자, 풀어보세요. 노트에다가.
이거 풀고 끝내자. 2b 더하기 c는 3ak, c 더하기 3a는 2bk, 그 다음에 3a 더하기 2b는 ck 이렇게. 얘도 좀 편한 식이네요. 이건 편한 식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좌변과 우변을 그대로 이걸 변끼리 더한다 또는 변변이 더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더했을 때 좌변과 우변이 간단하게 나타나거나 같은 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좀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의 개수가 6, B의 개수가 4, C의 개수가 2이기 때문에 2를 묶어주면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돼요. 그대로. 그리고 우변도 K로 묶어주면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아까 나왔죠? 양변을 그냥 3A 더하기 2B 더하기 C로 나눠주고 끝 이러면 안 됩니다. K는 2 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1번 3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0이 아니면 나눠줄 수 있죠. 0이 아닌 수로 이면 K는 바로 2예요. 끝. 그죠? 자, 두 번째 2번 3A 더하기 2B 플러스 C가 0이면이에요. 이면. 자, 그러면 요 식을 분자를 가만히 보세요. 분자를 2B 더하기 C. 2B 더하기 C? 3A를 이항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A죠. 그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3A. 그럼 마이너스 2B인데? 그럼 3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C인데? 그래서 이걸 하나씩 대입해서 하면 K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요 2번도 한번 풀어보고 5분을 넘기지 마요. 5분 안에 못 풀겠어. 그러면 해설을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따라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